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통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하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업 구조를 짜갖고는 희망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싸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려고. 이래갖고 되겠냐고요. 이사님, 이렇게 에코프로가 주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라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가 좀 얘기하시는 건데 그 물적 분할 그 가능성을 좀 얘기하시면서 그런 게 조금 남아있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있는 사업 부분을 떼내갖고 별도로 이제 회사를 만드는 거를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고, 지주사 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제 카카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카카오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앞으로는 아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카카오가 막 여러 가지 회사들을 분할해서 막 상장하는 것에 대한 지금 시장의 여론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문어발식 상장을 해갖고 한국의 이제 증시를 망치는 아주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좀 찍혀 있는데, 근데 이제 찍혀 있는 건 찍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자회사들을 상장했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네. 냉정하게. 그렇게 보면 그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마다 카카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래서 2020년, 21년 이 무렵에 카카오가 7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공모가가 한 3조 정도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조로 공모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 대략 아마 8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시총이 대략 한 11조? 많이 올라갔고 요새 한 12조? 뭐 이렇거든요. 12조짜리인데 지금 8조짜리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뭐 23조, 24조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거의 절반은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12조인데 그게 이제 뭐 자회사 그러니까 이중 상장 디스카운트 해서 이제 뭐 50% 적용한다고 해도 6조니까 나머지 6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8조니까 머티리얼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지분을 거의 여기서 이제 90% 넘게 갖고 있는데 97%가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가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회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쫙 상장되면 이게 이 주가겠습니까? 저는 그때 작년부터도 이제 이게 코스닥에서 결국은 앞으로 1등, 2등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1, 2등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시총 규모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비슷비슷해져야 될 거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에코프로 BM이 1등, 에코프로가 지금 2등하고 있는데 아직도 격차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도 많이 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에코프로가 더 상승 여력은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이지만 또 좋은 주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이제 가격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좋은 기업이라고는 말하는데 좋은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죠. 그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10만 원인데 올해 5만 원이다. 그러면 좋은 가격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나 통용되는 얘기지.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통용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하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에코프로면 같으면은 작년 6만 원이다가 지금 이제 50만 원 거의 지금 육박하잖아요. 6만 원도 50만 원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주식 투자를
뭐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그거는 초딩 수준, 초등학교 수준도 졸업을 못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밸류에이션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회사에 이제 주주가 돼서 동업자가 된다는 거고, 그 동업자한테는 어떤 이득이 돌아가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번 거,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일정 부분을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받게끔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많이 벌었다.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고요.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올 거냐, 이 회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올 거냐는 걸 알려면 먼저 이 회사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사업 전망이 어떤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올 건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고평가네 저평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고평가되어 있다, 지나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들이 전구체도 지금 모르고 전구체가 뭐 하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 갖고 평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제가 몇 가지는 또 반론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미래 이익이 꺾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꺾일 가능성 없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 3년치 선주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아, 맞아요.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예. 아, 믿으라니까. 3년치 우리가 선주를 주고, 성계약해서 바인딩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업계에서 우리가 턴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터리 만드는 회사니까 양극재 우리가 사오는 입장이거든요. 성금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래 얘기해도 자꾸 안 믿으니까 진짜. 아, 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요거는 조금 와닿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신문에 나온 건데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랑 시가총액을 합치면 네이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넘어서야죠. 네이버는 그 에코프로 그룹의 5분의 1, 10분의 1 가치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작년에 6,189억이잖아요. 올해 아마 1조 정도 나올 텐데 에코프로만. 네이버가 지금 영업이익이 1조 안 될걸요? 예. 똑같은 1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 더 높아야죠. 네이버에 비해서. 올해 실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면 향후에 벌어들일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향후 성장성. 네이버가 무슨 성장성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회사고, 결국은 네이버가 이제 광고 영업하는 회사인데, 올해 광고가 되겠습니까? 불경기에. 올해 영업이익이 더 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튜브 수익도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피부 느끼실 거잖아요. 여기는 매년 10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에요. 당연히 네이버가 이 회사에 비해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제대로 된 가치 평가죠.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가 2020년에 40만, 50만 하다가 지금 20만 하니까 네이버는 싸고, 이거는 이제 20년, 21년 6만 하다가 지금 50만 하니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배워먹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죠. 도대체 밸류에이션을 어디서 어따구로 배워갖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럼 말씀드린 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그 얘기다. 현대차가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갖고 주가가 이게 시총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단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로 더 전환될 거잖아요. 전기차로 전환되면은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가격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양극재는 또 절반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20%는, 이게 에코프로 그룹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20%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갔을 때, 현대차가 차지할 수 있는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보면, 지금 현대차가, 내연기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마켓 쉐어가 대략, 한 7%? 그 정도 선일 겁니다. 7, 8%? 그 정도 선일 텐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쭉 전부가 다 바뀌게 된다고 보면, 전기차는 개나 소나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소니카도 나올 거고, 애플카도 나올 거고, 샤오미카도 나올 거고, 다 뛰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7%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대차,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갖고는. 그러면은, 마켓 쉐어를 한 5% 정도, 가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전체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을 1조라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니까 1조에 5%면 500억이잖아요. 500억에서 아마 5% 영업이익 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5% 영업이익 나면은 500억에 5%면은 25억이잖아요. 25억 남는 회사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1조 시장에서 20% 정도를 이제 그 1조의 40%가 배터리고 배터리의 절반이니까 2천억이 양극재 시장이고 그 양극재 시장 2천억에서 20%를 차지할 테니까 400억 정도가 되겠죠. 400억 정도에서 대략 한 15%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60억이잖아요. 아까 얼마였죠? 15억이었죠. 25억.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2배, 3배 정도. 3배 정도. 에코프로 그룹이 더 비싼 게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에코프로 그룹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고 현대차는 가망 없어요. 현대차 그룹은 그 따위로 지금 이 사업 구조를 짜갖고는 희망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애널리스트고 예. 그 분야를 공부하셨다고는 하지만 내 후배들인데 네. 나한테 좀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된다고. 니들이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네. 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소재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상위 한 5번째 정도 드는 규모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5배, 6배 오를 동안에 제대로 보고서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제대로 매수 보고서를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월급 반납해야 됩니다. 그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맨날 추천하는 뭐 SKC, 첨보 이런 거는 맨날 바닥을 벅벅 끼고 니들이 그것들도 보고 추천도 안 하고 에코프로가 6배가 올랐는데 안 부끄럽냐고. 내 같으면 부끄러워서 혀 깨물고 자결했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첨보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저평가돼 있다고. 예. 근데 이제 그걸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도 첨보에 비해서는 양극재 회사들 주가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첨보 같은 경우가 작년에 뭐 제가 정확하게 안 봤는데 한 30-40% 성장했을 겁니다. 그것도 4-4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고요. 1-4분기 첨보는 주로 LFP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중국이 주 고객인데 중국 시장이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안 팔려갖고 그쪽 시장이 지금 작살났거든요. 그 첨보가 매출이 잘 나올 리가 있습니까? 실적이 작년 4-4분기도 안 좋았고 올해 1-4분기도 안 좋을 게 뻔한데 실적도 안 좋은 걸 왜 추천하냐고. 예. 왜 성장률도 작년에 대략 영업이익이 뭐 30% 못 늘었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50%, 300% 증가했어요. 250%, 300% 증가한 주식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애널리스트가 기껏 30% 증가한 주식이 싸다고 좋다고 자꾸 추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23년 기준 PER을 계산해봐도 에코프로비엠에 지금 2배가 올라서 지금 현 가격에서도 그 PER 계산해 보면은 대략 20에서 30 사이거든요. 첨보는 지금 50, 60이에요. 그거를 지금 싸다고 지금 추천한다고요. 양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첨보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왜 추천하냐면 여의도 기관들이 그 첨보의 시비를 왕창 갖고 있어갖고 주가가 올라서 그 시비가 전환돼야 그 기관들이 돈을 벌어요. 그게 그 그게 전환 가능한 금액이 31만 원인가 32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이상 금액으로 올라야 여의도 기관들이 돈을 번다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자꾸 첨보를 추천하는 겁니다. 회사는 좋지도 않고 계속해서 영업실적 나빠지고 PR도 높은 거를 이게 싸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려고.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님들께서 그 막 싸다 비싸다 이런 거를 그냥 방송에서 듣고 그냥 그럴 걸 판단하시잖아요. 그 새끼들 얘기하는 거 지금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거 꼼꼼하게 따져보고 싼지 비싼지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은 투자라는 거 말 자체가 내가 이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거는 이 주가가 지금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고 내가 얻는 거는 가치거든요. 그런 개념이 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하고 받는 가치가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해서 낮아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가 결국은 투자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그거를
이게 여의도의 뭐 애널리스트나 증권 방송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혹해갖고 그거를 그냥 100% 믿고 따라가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 욕하고 이따구로 하니까 당신들이 발전이 없는 거죠. 네. 가치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치평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물론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저 수준까지 올라오려면은 30년, 40년 해야 되고 30년, 40년 한다고 해서 저만큼의 수준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전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이사님께서 그 처음에 등장하실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 2차전지 주식들이 다 쌌나요? 엄청나게 쌌죠. 엄청나게 쌌는데 그것도 이제 다 싼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8개 종목 위주로 싼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SKC나 지금 첨보나 이런 주식들은 비쌌어요. SKIT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쌌고요. 옛날에 SKIT가 25조까지 갔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통 나고 5분의 1통 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로 봐서 이게 이제 주식은 증시는 저울개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거든요. 단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시장의 수급이나 그 이제 또 뭐 작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펌프질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3, 4년을 갖고 가면 결국은 그게 그 가치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재는 그 저울개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밸류에이션이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모든 것인데 사실 2차전지만큼 밸류에이션이 쉬운 업종이 없습니다. 네. 이건 돈 벌어가고 날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스갯소리인데 예. 그 배터리 아저씨 보고 산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사시면 돼요. 저보고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 말 듣고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이런 거구나.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배터리 아저씨만큼 안 되더라도 배터리 아저씨에 좀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지 해서 막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배터리 아저씨가 말하는 8종 그냥 대충 사서 그걸로 돈 벌고 돈 벌면서 공부해갖고 저하고 이제 좀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시면 되죠. 네. 배터리 아저씨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있었다.